그럼 금일했던 부분들, 자,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한번 봤다 그랬죠? 자, 자동차 클래스가 있는데, 자동차 클래스는 속성과 생성자와 메소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속성은 색상, 기어 타입, 문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생성자로는 디폴트 생성자, 그리고 4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다 그랬죠? 자, 4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할 때부터 초기 값을 넣어버리는 거다. 그죠? 자, 그게 이제 용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생성자. 자, 생성자는 이제 어떻게 돼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고요. 그렇죠? 리턴 타입이 없는 게 생성자다. 그렇죠? 그래서 4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C, 스트링 G, 인티저 D가 칼라 C에 기어 타입의 도어에 이제 할당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인자 있는 생성자를 쓰시면 인자 없는 생성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성을 하셔야 되죠? 만들고 인스턴스에 점 컬러 이렇게 해서 값을 넣으셔야 되는데 자, 인자 있는 생성자로 생성하시면 생성하면서 바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요? 이 방법은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인자 있는 생성자가 필요한 거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생성자에서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this 자, 함수하고요. 그다음에 this 키워드다. 그렇죠? 그래서 생성자 간에도 서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생성자의 이름으로 클래스 이름 대신 this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시 반드시 첫 줄에, 두 번째 줄 안 된다 그렇죠? 첫 줄에 호출하셔야 돼요. 이건 룰이다 그렇죠? 자, 그렇게 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칸에서 자, 디폴트 생성자에서 this에서 인자 하나짜리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내에서 여기 도어를 이제 열어두면 어떻게 돼요? 첫 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this는 뭐예요? 인자 3개짜리 생성자를 호출한 거다. 그렇죠? 자, 이게 this 함수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this 키워드가 한 군데 더 쓰이는 곳이 있다. 그렇죠? 자, 생성자에서 생성자의 파라메터와 멤버 변수의 이름이 똑같아요. 다 동일하게 놓고 씁니다. 동일하게 놓고 써요. 그래야 뭐요? 어디에 매핑할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멤버 변수의 이름과 파라메터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this란 키워드를 써서 this는 자기 자신이니까 this.color 하면 멤버 변수의 컬러가 되는 거고요. 그냥 컬러 하면 파라메터의 컬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this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this는 인스턴스 자신을 가리키는 참조 변수입니다. 여기에 인스턴스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this 함수는 같은 클래스의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 변수를 생성하고 처음으로 값을 저장하는 것을 자, 변수 초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멤버 변수는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수의 기본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역슬러시 U 04개, 그 다음에 바이트 쇼트 인트는 0으로, 참조형은 널로, 플롯은 0.0F로 초기화가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역 변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초기화해야 돼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알려줘요. 초기화 안 됐다라고. 그러면 그거 해결하시고 들어오시면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멤버 변수에 초기화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명시적으로 초기화. 이렇게 인티저 클래스 카가 있으면 인티저 도어는 4. 이게 이제 명시적인 초기화다 그랬죠. 그리고 참조 변수의 초기화. 엔진 클래스가 있으면 엔진이 이꼴 뉴 엔진.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초기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통한 초기화. 보통은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이 있다 그랬죠. 초기화 블록은 뭐 많이 쓰이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초기화 블록은 그냥 블록 쳐져 있는 거다 그렇죠. 블록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초기화 블록이 있다 그렇죠. 블록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스태틱이 붙어 있는 거다 그렇죠. 차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초기화 블록은 스태틱 중괄호 열고 닫고 보면 클래스 초기화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중괄호 열고 닫고가 있으면 인스턴스 초기화 블록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초기화 블록은 메모리 로딩될 때 딱 한 번만 호출되고요. 인스턴스 블록은 어떻게 돼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호출이 된다 그랬죠. 자, 그거 하나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뭘 본 거예요? 클래스 한 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다 그랬죠. 클래스 한 개의 구성 요소, 인스턴스 변수, 스태틱 멤버 변수, 생성자, 인자 있는 생성자, 인스턴스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요거 하나를 지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를 보는 거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속이에요. 자, 상속이란 기존 클래스를 재사용하여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써요? 상속을 통해서 클래스를 생성하면 보다 적은 양의 코드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코드의 중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을 쓰는 거고요. 자, 상속을 구현하는 방법은 클래스 차일드, 익스텐지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속받을 클래스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페어런트를 차일드가 상속받는다.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용어로 이제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조상 클래스는 뭐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 기반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고요. 자손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 하위 클래스, 파생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페어런트 쪽에 뭐가 가 있어요? 화살표, 그 다음에 상속받는 쪽에 자 화살표 축이 없는 쪽이 자 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상속 관계도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집합 관계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페어런트와 차일드가 있으면 차일드 쪽이 뭐예요? 집합이 더 크다 그랬죠. 더 커요. 아버지 쪽을 다 물려받은 거니까 당연히 같거나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페어런트 인트 에이지가 있으면 저 페어런트 에이지가 있으면 뭐예요? 차일드도 뭐예요? 이 에이지를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런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생성자와 초기화 블록은 뭐예요?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멤버만 상속되고요. 자손 클래스의 멤버 개수는 조상 클래스보다 항상 같거나 많다. 그렇죠. 자,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2개 이상이고 또 자식의 자식이 있는 경우다. 그렇죠? 그러면 페어런트의 에이지가 있고 이 페어런트를 차일드가 상속받고 또 이 페어런트를 차일드 공이가 상속받고 그리고 그랜드 차일드를 차일드를 그랜드 차일드가 상속받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랜드 차일드도 에이지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속을 하면 어떤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장점이 생기는 거죠. 페어런트에 멤버 변수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도 다 추가할 거야. 그럼 뭐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네임 변수 하나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다. 메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 추가하면 나머지 쪽은 뭐요? 사용만 하면 돼요.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 클래스와 캡션 TV 메인을 자,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자,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TV에는 속성으로 전원과 채널이 있고요. 기능으로 전원, 채널업, 채널 다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을 받으면 캡션 TV로 TV를 상속받으면 너무나 쉽게 뭐요? 간단하게 캡션 TV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TV를 상속받고 자막 기능만 싹 집어넣어 버리면 뭐요? TV 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캡션 TV를 보시면 상속받고 뭐만 만들어 놨어요? 캡션 속성을 집어넣어 놓고 디스플레이 캡션만 하나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러면 뭐요? TV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클래스의 관계, 상속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포함 관계도 있다 그랬죠? 자, 포함 관계는 뭐냐면 자, 클래스를 재사용하는 방법에는 상속 외에도 포함이 있다. 컴파짓 관계가 존재하고요. 한 클래스에 어디에 와야 돼요? 멤버 변수. 지역 변수에 오는 건 아니에요. 생성자에 오는 거 아니에요. 멤버 변수에 와야지만 뭐예요?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또 다른 클래스의 타입을 참조 변수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와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포함 관계를 지금 자, 클래스의 관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렇죠? 어떻게 결정하시면 되냐면 두 클래스를 놓고
상속관계이면 무엇은 무엇이다. is A가 성립하면 뭐예요? 상속관계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무엇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has A가 성립하면 뭐예요? 호환관계로 만드시면 돼요. 되셨다 그렇죠? 그래서 원은 점이다. 말이 안 되죠. 원은 도형인 거죠. 그리고 원은 점을 가지고 있다.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 호환관계로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봤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형이 있고요. 자 도형 안에는 멤버 변수로 칼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로 메소드가 하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원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은 도형이다. 성립한다 그렇죠. 그리고 원은 원점을 가지고 있다.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 원은 도형을 상속받고요. 그 다음에 원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예요. 트라이앵글은 뭐예요? 삼각형은 도형이다.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삼각형은 점을 가지고 있다. 자, 포함관계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포인트 비율로 점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는 자, C++의 다중 상속을 버렸다 그랬죠. 이유는 뭐예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C++은 뭐예요? 클래스 A도 있고 클래스 B에서도 뭐예요? 받을 수 있어요. 그 대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녀석에서 받는지 명확하지 않죠. 그렇죠. 그것을 버렸어요. 자, 그래서 자바에서 뭐만 돼요? 단일 상속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누구인지 명확해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 extends, TB, VCR 이렇게 같이 주면 뭐예요? 이거 올인한다 그렇죠?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두 개를 상속받고 싶어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죠. 정해서 한 놈은 상속받고 한 놈은 뭐예요? 포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 봤냐면 TV와 VCR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뭐예요? TVCR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봤다 그랬죠. 그래서 TV 쪽은 상속을 받고 VCR은 뭐예요? 포함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용을 한번 해봤어요. 됐다 그랬죠. 그래서 단일 상속이므로 TV는 상속, 다른 하나는 포함.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아주 재밌는 철학이죠. 모든 클래스, 모든 자바 클래스의 조상은 어떻게 되냐면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오브젝트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클래스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브젝트에 11개의 메서드가 있어요. 자, 그 메서드는 뭐예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 컴파일러가 자, 숨어서 작업을 해준다 그랬죠. 어떻게 작업을 해주냐면, 자, 이런 작업을 한다 그랬죠. 자, TV 클래스가 있고요. 자, 캡션 TV가 있고, 그러면 캡션 TV는 TV를 상속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TV는 뭐예요? 아무것도 상속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익스텐지 오브젝트를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오브젝트가 최상위 있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브젝트 TV, 캡션 TV가 성립하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있는 equals, 오브젝트에 있는 toString을 뭐요? 우리가 정의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다, 그렇죠? 자, 오버라이딩은 뭐냐면 상속 관계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조상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메소드의 내용을 뭐예요? 재정의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지금 옆 건물 지금 리모델링 다 했다 그랬죠. 그렇죠.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왜요? 쓰려니까 좀 낡았어. 좀 맞지 않아? 세대에. 그래서 뭐예요? 재정의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봤냐면 포인트, XY 좌표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 클래스, 그리고 거기 안에 get location이라는 메서드가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좌표 2개예요. 그리고 포인트 3D는 뭘 상속받아요? 포인트를 상속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Z 좌표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걸로만 그냥 호출하면 뭐만 나와요? XY 좌표만 나온다 그랬죠. 우리는 Z 좌표까지 찍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예요? get location을 재정의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재정의할 때 아버지 걸 재정의한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다 그랬죠. 오버라이드. 그거 주면 뭐예요? 아버지 쪽에 있는 메소드 하나를 뭐예요? 재정의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을 뭐요? 걔가 체크를 해줘요. 그거 붙여놓으면. 자, 이게 오버라이딩. 자, 오버라이딩의 조건은 뭐요? 메서드의 내용만을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므로 메서드의 선언부가 뭐예요? 똑같으면 돼요. 자, 이 선언부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뭐예요?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메서드 이름이 같아야 되고요. 매개 변수가 같아야 되고요. 반환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접근 지어자와 예외는 제한 한도 내에서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 자, 접근 지어자는 뭐예요? 무조건 아버지보다 넓어야 돼요. 자, 이제 범위는 이게 제일 넓은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건데, 자,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퍼블릭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식도 무조건 퍼블릭. 그런 개념이 된다, 그렇죠? 프로텍티드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리고 조상 클래스의 메소드보다 많은 하위 예외를 선언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용어적으로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다. 그렇죠? 오버로딩은 뭐예요? 같은 클래스 내에서 같은 이름의 새로운 메소드를 만드는 거고요. 오버라이딩은 상속받은 메소드 내용을 자식에 맞게 재정의 한 거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슈퍼란 키워드가 있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디스랑 대비되는 거다. 그렇죠? 슈퍼는 자손 클래스에서 조상 클래스의 멤버를 참조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페어런트와 차일드가 변수 이름이 다르잖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없죠? 하나도 될 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 같다 그러면 뭐예요?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디스는 누구예요? 자식. 나. 슈퍼는 누구예요? 페어런트.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변수에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슈퍼. 조상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렇죠? 자, 디스는 동일한 클래스 내에서 또 다른 생성자고요. 슈퍼는 뭐예요? 자성 클래스에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해줘요. 근데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뭐예요? 요거다 그렇죠? 오브젝트 클래스를 제외한 모든 클래스의 생성자 첫 줄에는 뭐예요? 디스 또는 슈퍼가 와야 되고요. 우리가 넣지 않으면 뭐예요? 누가 넣어요? 컴파일러가 넣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디폴트 생성자가 아버지 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요? 생성자 만들어라. 디폴트. 만드시면 뭐요? 문제 없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